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7월에 있었던 문제 기출 중 일부를 발췌해서요. 8월 시험을 한번 대비를 해볼 건데, 자, 적중특강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저게 그대로 나온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은. 하지만 항상 매달 시험마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들,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테크닉이나 기교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8월 시험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미 적중특강이 1월부터 꽤 많이 있잖아요. 앞에 것도 검색하셔서 쭉 같이 봐주신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독해 일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독해 일부분에서 사실 문장 분석형 문제는 너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문장 분석을 하다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경우인데,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자꾸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셔야 찾아낼 수 있는 문제고, 출제율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독해 일부분을 풀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SVO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크게 호흡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도는 제끼고 주어를 찾아보니까 상해의 무대 위에서 공연을 했대요. 너무 어렵죠? 이런 거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극의 이름이에요. 유명한 극인 이것을 공연했다. 문제없죠. 민중시지쇼라고 하는 어떤 극단이 성립이 되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죠. 종은 전치사 구조, 가로를 해서 우리가 조금 묶어볼게요. 뭐로부터, 이 일로부터, 비아오즈, 표지하다 그러면 조금 해석이 이상하니까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를요? 이것을. 그런데 목적어가 되게 긴 거예요. 안에 또 주어, 연극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정식으로 走上了 들어온 거죠. 어디로? 중국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의 주어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총이 있으면 이건 전치사 구조지 주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이 연극 극단이 성립된 이 일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돼야 돼요. 따라서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빼줘야? 종을 빼주고 괄호가 아닌 완벽한 주어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주어가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지금 성대 결절이 좀 와서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평상시에 이거보다는 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항상 관련사라고 하죠. 우리가 如果只有虽然但是 그런 게 보이면 먼저 체크를 해버려요. 虽然 작은 딴도 되지만 얘도 됩니다, 여러분.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비록 뭐뭐지만 그래도. 자, 일단 이 흐름이 큰 것부터 잡고 그 다음에 또 주어, 서술어, 목적어,经济全球化 경제의 전 세계화는 在一定程度上 일정 정도는 解决了什么什么问题 문제 없죠. 네, 계속 가볼게요. 带来了 가져왔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취업 증가율이 낮고, 그죠? 취업 성장이 낮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말은 뭔가를 꾸미고 있는 말이지 가져왔다에 짝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다? 목적어가 없는 상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업률의 증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어떤 것을 가져왔을까요? 하나 만들어줘야죠. 더 원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가장 전형적으로 문장 분석형 문제 하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호흡이 안 맞는 것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에 이 둘이 서로 안 맞다거나 이렇게가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문장 분석력을 통해서 푸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보시기 위해서 앞에 적중특강을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그랬어요. 가장 이제 관련사 같은 게 보이면 虽然但是 그런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요. 해석 하나 안 하고 바로 거기서 문제점이 보이면 답을 아주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지난 7월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모를 딱딱 하는 습관을 딱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거는 뭐 해석 하나도 안 해도 바로 답을
두 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관련사들 암기가 중요하고요. 쫙 보시면 그러나 只要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 그러죠. A 하기만 하면 짝은 보통 지우를 써서 충분히 B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말이 끊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의심쩍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他平时 그는 평상시에 沉默寡言 과연 모르시면 沉默는 5급 동사로 침묵하고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정도가 이 장지우시 非常 굉장히 지엔탄하단 말은 얘기하기 좋아하는 상태로 변합니다. 벌써 이상하죠. 흐름이 뭐 하기만 하면 이 단치 뭐만 얘기하기만 하면 자신의 专业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이게 뒤로 가면서 거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네, 지요. 관련사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 걸 한번 보셨고요. 자, 57번 어떤 관련사가 보이냐? 이비엔이라는 말이 보여요. 네, 여러분 사실 이비엔 많이 쓰시잖아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뒤에 반드시 동작 동사가 들어옵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뭘 보고 한편으로는 뭘 듣고 뭘 먹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동사는 절대 중첩하시면 안 됩니다. 저 글자 진짜 괜찮게 쓰는 편인데요. 전자칠판이 이런 거예요. 자, 뭐 이비엔 칸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실제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거라 한번 참고로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 明天就要什么什么了 발생의 임박 곧 뭐 하려고 한다? 期中考试了 중간고사를 치려고 하는데 그는 이비엔 칸 동작 동사 들어오죠. 이비엔 팅 쌤 동작 동사 들어오고 중첩 안 됐는데 이게 왜 틀린 걸로 답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BND를 A라고 하고 이 BND를 B라고 할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 동작일까요? 하나는 핵심이고 하나는 거기에 곁들여지는 느낌을 주는데 B가 핵심이고 얘가 여기에 곁들여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내일 시험을 치는 사람은 책을 보는 게 중요하지 음악을 듣는 거는 거기에 곁들여지는 동작이죠.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다 이비엔 팅윤에 하면서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B가 핵심이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 볼게요. 요, B, 폐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점도 있고 요, 리, 이로운 점도 있다 해서 있다가 첫 번째 동작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비엔하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태를 그냥 나타내는 동사들은 뭐하고 쓰느냐? 이면, 똑같이 이면 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비엔에 대해서는 항상 세 가지 동작 동사가 들어와야 된다. 중첩은 안 된다. A보다는 B가 핵심이어야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이에요. 전체 문제에서 좀 잘 나오고 또 여러분이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들이 들어있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62번 문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人类学习 인류의 학습 또한 빈칸에 V가 들어가겠죠? 똑같은 원리를 하고 있다라고 끝났습니다.尊重과 尊敬 당연히 원리를 존중하고 존경할 리는 없겠죠. 이렇게 한 글자가 똑같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뒤에 다른 글자 위수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 글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쫑은 중시하는 거. 와우, 참 중요하네. 칭은 경이로운 마음을 갖고 우와 대단하시다 라고 받들어 주는 거고 포인트가 좀 다르죠. 원리하고는 둘 다 맞지 않고 똑같아요. 쭌이 들어가요. 6급 단어 쭌슌과 5급 동사 쭌쇼는 이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쉬는 우리가 한자에서도 따를 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써도 이것을 따르다. 쭌쇼는 지키다. 어떤 규칙 같은 걸 지키다. 사실은 뜻만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는 따르다는 말 말고는 여기에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미 C.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빈칸이 있어도 결국은 이거 하나로 충분히 다른 빈칸 보지 않고도 답이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4번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거기서 세 번째 빈칸이었는데요. 한번 요 주변만 살펴보면 위 누구와 장더 얼굴 생김새가 이런 사람과 함께 서 있다라고 했는데
정도 보호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긴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하면 보통 뭘 쓸까요? 형용사. 그래서 일단 비부터 제낄까 봐요. 네, 비에 마치, 보통 스, 호 넣어주셔도 돼요. 마치라는 부사들 쫙 한번 외워볼게요. 好像 그리고 보통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이 스, 호 그리고 이건 다 5급 단어들 밖에 안 돼요. 仿佛 네, 이렇게 외워주실게요. 好像似乎仿佛 자, 일단 형용사들이 이제 남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类似 유사하다. 한국말로는 괜찮아 보이시죠? 그런데 유사하다는 보통 사물이 쓰지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말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시겠고 和谐는 서로 잘 어울리다. 그런 뜻 말이 안 되죠, 지금. 相似 어쨌든 시향이 들어가는 모든 아이들 相同, 相似, 相反, 相当 요 서로 상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가장 좋은 문형이 서로가 있으니까 A는 건이나 허나 위 같은 걸 써서 B와 서로 뭐뭐 하다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서로 닮았다는 相似 얼굴 생김새도 충분히 묘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이미 뭐다? D 였었어요. 자, 그리고 66번 문제에서 3번 빈칸이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만 보면 더로 수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사가 들어갈 걸 확실히 알고 있다. 동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짝꿍, 목적어, 자신의 지엘리, 잠재력이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카이파, 개발하다, 특히 자원을 개발하다 이럴 때 많이 쓰셔서 잠재력 곤란하시고 팡따, 확대시키다 정말 그거는요 우리가 팡따, 칭, 안경할 때 칭을 쓰시면 돋보기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와, 주에는 어떤 문물 같은 거 있죠. 옛날 뭐 고대 어떤 문물을 발굴하는 것도 되지만 정말 못지않게 많이 쓰는 것이 와, 주의 젤리. 그래서 둘 다 6급 단어니까 같이 암기를 꼭 해주세요. 와, 주의 젤리. 파양, 한국어 뜻만 읽으니까 너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따페이, 징션, 어떤 한국인의 정신을 널리 떨치다 이런 느낌. 파양, 징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 주의 젤리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워낙 많이 강의를 해요. 이거는 C. 그러니까 지금 각 문제마다 제가 한 빈칸씩만 건드리고 있지만 이 문제의 특징이 아무리 빈칸이 많고 단어가 많아도 하나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따페이, 얘는 얘랑 쓰고 얘는 얘랑 쓰고 이런 걸 많이 외워두시면요. 그냥 바로 툭툭툭 찾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69번 남을까요? 4번 빈칸이었는데 조수를 꾸미는 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되었다 조수. 어떤 조수가 되었을까? 까오차오 다 형용사 이것만 명사네요. 형용사, 형용사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텐데요. 우수하다, 출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우수하다 그러면 요시오도 있는데요. 요위에도 있는데요.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뭐가 우수한지 그게 따페이를 모르는 상태예요. 까오차오는 기술 종류. 그래서 까오차오 더 지수 아니면 의술 같은 어쨌든 기술 종류. 까오차오 더 이슈 이런 것들하고 써요. 그러니까 따페이가 정말 중요한 거죠. 안 되겠고 국가는 명사로 어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 예를 들어서 국간자오시라고 하면 되게 경력이 오래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덜리는요. 따페이가 거의 무조건 좋습니다. 덜리 주쇼 네,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덜리 주쇼, 덜리 주쇼. 아마 지금 우리 실전만 들은 학생들은 저거 최근에 했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유능한 조수. 지질, 기지가 넘치다. 네, 기지. 하지만 이거는 거의 따페예요. 이렇게가. 네, 그래서 답은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페이를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외워두냐에 따라서 독해 이 부분은 결정이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단어를 잘 못 외우게 해요. 따페이 무조건 짝을 지어 외우거든요. 그걸 열심히 하면 학생들이 거의 틀리지 않고 만점을 받아오는 편이니까요. 평상시에 단어가 아닌 따페이 구조로 학습을 하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7을 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재수 없으면 2번, 보통은 한 번 고문, 옛날 어떤 뭐
송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고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하필이면 7월이 고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기억상 최근 한 1년간 가장 많았던 단락이 12단락이 나왔어요. 단락이 12단락이면 반드시 재분배가 너무너무나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꼭 외워야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3명이었다는 점. 한 명도 외우기 한참 힘든데 3명까지. 그래서 굉장히 쓰기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실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줄이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거나 혹은 이 이름들을 까먹거나 이렇게 될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동포는 사실 유명해요. 소동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인데 리샤오이, 홍아마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항저우 아시죠? 소주, 항주, 관부, 옛날의 관청을 얘기하고요. 인즈, 돈을 대신하는 옛날 은, 그리고 샨즈, 부채, 이런 글자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7단어를 쓰지 못하면 안 됐었고요. 단락이 12단락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우리가 천자의 글을 400자로 줄인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40%를 줄이는 건데, 사실 여러분 원고지는 400자보다 훨씬 많이 제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45%까지도 이제 적으셔도 되는데, 왜 원고지를 많이 주느냐? 우리가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 딱 원고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2칸 띄우고 쓰다 보면 원고지 중간쯤에서 또 단락이 바뀌어요. 또 뭐 반도 안 돼서 또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못 쓰는 칸이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고지를 400자를 주면 학생들이 400자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주는 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12단락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더군다나 12단락이면 긴 글 상태에서도 한 단락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조금 쓰면서 갈 텐데 그걸 단락을 12개를 만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요약 쓰기를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3에서 5 사이의 단락. 보통 4가 제일 이제 평균적으로 좋고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3개면 되겠네. 혹은 많으면 5개. 오늘은 5개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서로 내용의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이제 단락을 재분배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12개라 그랬어요.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40% 뽑고 여기서 40% 뽑고 여기서 40% 뽑아서 합쳐야지.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전체 1000글자로 되어 있는 글을 보는 사람과 내가 한 40%로 줄인 글을 보는 사람이 거의 중요한 정보를 비슷하게 얻게 만드는 것이지,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지 단락의 흐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제 거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라는 건데요. 아예 한 단락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단락은 막 90%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단락은 20%.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체 흐름을 보셔야지 단락별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패스해야지 우리가 줄일 수 있겠죠. 뒤에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당연히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 오늘 많이 우리 연습할 거예요. 인칭대사, 지시대사. 예를 들어 특히 오늘은 인칭대사가 중요한데, 이게 원래는 타라고 했는데 내가 확 줄여서 요 중간 내용을 다 비우고 타라고 하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모르겠어. 그럼 이름을 다시 넣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사용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오늘 요거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직접 화법은 뭡니까? 우리가 누가 말했다 하고 점을 2개 찍고 마우하우 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직접 화법이잖아요. 직접 화법을 여러분이 요약 쓰기 요걸 쓰는 순간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세요? 못 줄인다는 뜻이 돼요. 직접 화법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난 그대로 말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저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웬만큼 중요하고 아주 주제성을 나타내는데 한 8글자, 10글자고 내가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거다. 그럼 쓰세요. 근데 이게 막 내용이 길고 이런 거는 무조건 간접화법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또 뭐가? 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습 많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문장을 하나 썼어. 그리고 쭉 띄웠다가 여기를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딱 바로 쓰면 굉장히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툭튀? 갑자기 연결이 좀 이상해. 그럴 땐 뭐 커슈도 한번 넣어보고 소이도 넣어보고 해서 연결성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 장문 참 힘들었어요. 고문인데 단락 많고 전부 대화로 되어 있어서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것까지. 거기에 보통 주인공이 1명인데 3명까지. 어쨌든 굉장히 사람 귀찮게 하는 그런 고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저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동영상이잖아요. 멈추시고 저걸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강의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1번 단락입니다. 수동포는 북송 중기 문단의 리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사, 산문, 서예, 회화 등에서 모두 탁월한 성실을 거두었고 당시에는 누구나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유명했다. 한 번은 황제가 수동포를 파견해서 항저우에 가서 관리가 되게 하기로 결정했고 관직은 항저우 통판이었는데 뭐 그런 게 있겠죠. 주로 식량의 운송, 농장 수리는 이제 물 관리하는 거, 소송 등 사무를 책임졌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관청 앞은 매일 사람으로 붐비었고 모두들 직접 이 명성이 자자한 인물을 보고 싶어 했다. 1번 단락입니다. 2번 단락. 이날 약간 시간의 흐름이 보여서 조금 색칠을 해봤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소란의 표현만 말다툼을 하며 관청으로 와서 고소하러 왔다 주장했다. 꼬안차이는요. 저도 사실 몰라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관리 밑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이더라고요. 그럼 우린 몰랐대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죠. 나와서 소리쳤다. 통판 어르신이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으니 소송을 하려면 이틀 지나서 다시 오게나. 옛날이니까 제가 좀 옛날 말투로.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관찰가 제지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억지로 원정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다. 세 번째, 바로 이때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작은 당나귀를 타고 걸어서 말했다. 모두들 길을 좀 비켜주시오. 내가 늦게 왔어. 누가 왔어요? 수동포가 왔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새로 부임한 항저우 통판 수동포였다. 수동포는 관청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본관은 지금 바로 사건을 신문하려고 하네. 방금 밖에서 맞잡고 싸우던 두 사람은 관청 마당으로 들어왔고 땅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희 두 사람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5번 단락입니다. 수동포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우리가 이제 소송을 거는 사람을 원고,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제가 원고이고 저는 리샤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명이 말했다. 저는 홍아마오라고 합니다. 6번 단락. 수동포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고가 먼저 말하라. 리샤오이가 말했다. 저는 열량의 은을 모았고 옛날에 이제 돈이 이런 거죠. 원래 결혼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홍아마오는 어렸을 때 자랄 때까지 함께 놀았던 좋은 친구인데 그가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열량의 은을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결혼할 날이 다가와지는데 그는 아직 은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찾아가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때렸습니다. 이런 나쁜 수동포가 그래서 홍아마오에게 물었어. 너는 왜 돈을 빚고 갚지도 않고 사람을 때렸느냐? 8번 단락. 홍아마오가 말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리샤오이의 은을 빌렸고 무늬 없는 흰색 부채들을 사들여서 부채를 팔아 은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제가 부채를 사들인 다음 날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했으니 누가 와서 제 부채를 사겠습니까? 게다가 연속된 흐리고 비오는 날씨에 부채는 모두 곰팡이가 피어서 리샤오이의 은을 제가 갚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 자신의 밑전조차도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리샤오이가 저를 찾아와서 은을 요구했고 제가 그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는 화가 나서 저를 한번 팍 밀었나 봐요. 저는 욱해서 그를 한번 때렸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발뺌하는 것이 아닙니다. 9번 단락. 수동포가 말했다. 홍아마오는 장사를 하던 미천을 손해봤으니 또한 난처하다. 리샤오이가 결혼하는 일은 달리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또 리샤오이는 억울한 거예요. 제가 매우 힘들게 열량의 은을 모으느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홍아마오가 말했다. 저는 정말 이제 갚을 눈이 없습니다. 수동포가 말했다. 이렇게 하자. 홍아마오. 나는 사람을 보내서 너와 함께 집에 갔다 오게 할 것이니 너는 그 곰팡이가 핀 부채들을 모두 가지고 와라. 10번 달락. 홍아마오는 손살까지 달려 집으로 돌아가서 곰팡이가 핀 부채를 가져와 수동포의 손에 넘겼다. 모두들 수동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자세하게 봤다. 수동포는 또 명령을 내려 북과 먹을 가져오겠고 그 부채들을 보고 곰팡이 자국이 큰 곳에는 산과 물을 그렸고 산수를, 곰팡이 작은 곳에는 아까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이 있었죠.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을 그렸다. 수동포는 그림을 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부채를 리샤오이와 홍아마오에게 나눠주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쓰는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면 직접은 진짜 큰 따옴표를 쓰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거나 한국어에서는 아니면 뭐 제목 같은 거는 절대 얘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걸 쓰는 상황과 작은 따옴표를 쓰는 상황이 나뉘어져 있죠. 중국어는 아니에요. 중국어는 무조건 큰 따옴표만 써요. 그럼 얘는 언제 써요? 큰 따옴표 안에서 또 인용이 들어갈 때 써요. 그때가 아니면 중국어에선 얘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말 안에서 또 이렇게 말해라 하고 또 들어올 때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너희들은 이 부채들을 들고 관청을 나가 소리치거라. 수동포가 그린 부채가 하나에 한두 냥이요. 그럼 된다.
이 말이 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중국어는 작은 타음표가 등장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부채를 받고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했다. 뜻밖의 막 입구로 달려가 겨우 두 마디를 소리쳤는데 20개의 부채가 앞다투어 팔렸다. 리샤오이와 홍아마오는 각자 열량, 빌려준 것만큼 다 받았네요. 다들 은을 받쳐들고 매우 기뻐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12번째 마지막 이후 수동포는 또 항저우에서 많은 좋은 일을 했고 현지 백성들의 초대를 받았다. 수동포의 이야기는 대대로 칭송되었고 들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저런 걸 써야 되나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한번 정답을 들어보시는 게, 물론 쓰기의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시험을 친 제가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답에 가까울 거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얘기가 있었죠. 탁월한 성취를 거두었고 당시에는 누구나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수동포시 하고 입니다 하고 목적어는 뭘 쓸 거냐면 문단의 리더 너무 어려워서 원른 문인, 아니면 이 사람이 워낙 정말 대단하니까 따 원른을 SVO로 잡고 꾸미는 말로 언제 짜이베이송종치에 그 다음 누구나 다 한다는 말을 이걸 모르는 거는 좀 그래서요. 짜위 호시아오는 6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요. 그래서 뜻을 어떻게 외우라 그러냐면 야 6급 공부하는 애들 중에 이게 모르는 애 없어. 누구나 다 알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짜위 호시아오 더 다원런 정리해볼게요. 수동포시 짜이베이송종치 짜위 호시아오 더 다원런 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거 다 쓰는 건 여러분 요약 쓰기 안 돼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이제 항저우로 파견을 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건이 연결이 되니까요. 이츠 황帝그를 파견해서 파이 수동포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문장이 원래 상태에는 길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는 수동포라고 했지만 우리는 방금 굉장히 줄여 말한 상황에서 바로 연결이 되면 뭐라고 바꿔버리면 타라고 하면 이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황帝派他 그를 파견해서到 항저우에 가서 做官 관리가 되게 했다. 결정했구나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했다. 네. 자,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관청 앞은 매일 사람 붐빈 이 이유가 뭐예요? 네, 결과는 결국 이것 때문에 앞에 막 붐빈 거잖아요. 그럼 바로 가요. 消息传出 퍼져나가자 大家都要 뭐 하려고 했다? 직접 본다는 건 자기 눈으로 亲眼看 亲眼看到 亲眼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이 명성이 자자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这位名人 유명한 사람을 这位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만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황제 때문에 항저우로 갔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각 문장에서 중요한 것만 일단 뽑아봤어요. 자, 그 다음 这天 시간을 일단 표시를 해주는 게 좀 좋겠고요. 갑자기 중요하지 않죠. 요 两个人 소란을 피우며 말다툼하며 관청을 와서 고소하러 왔다의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말 고소하러 왔다. 告状 이라는 표현. 네, 告状 요 两个人来告状 했습니다. 관차이가 나와서 소리쳤다. 자, 직접 화법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왜 못 오게 지금 안 된다고 했어요? 아직 안 오셔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틀 뒤에 다시 오게 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어로 바꾸려면 관차이가 랑 누구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이니까 묶어서 인칭대사 타만过两天再来 하고 마침표. 但是 그러나 그 사람은 화가 났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관청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막 했다가 중요하죠. 잉야오라는 말은 억지로 뭐뭐 하려고 하다 5급 동사 闯 뛰어 들어가는 거. 闯진 그리고 관fu 관청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거 두 사람이 고소하러 왔는데 관차이가 이틀 있다 오라 해도 끝까지 들어가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내면 충분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3번 단락 这时 사람들이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작은 당나귀를 타고 걸어와서 말했는데 수동포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자리에 그냥 수동포를 넣으면 되는 거죠. 수동포가 뭐를 탄 상태에서 작은 당나귀, 小毛驴, 여기 당나귀죠. 그래서 骑着小毛驴来了. 말 안 해도 돼요. 비키란 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일단 와서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이렇게 바로 넘어갈 거예요.
这时苏东坡骑着小毛驴来了. 그리고 수동포가 방금 우리는 다 지났기 때문에 또 수동포를 쓰지 말고 이제 타로 바뀌어도 되는 거죠. 타, 이진, 일치우 쓸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해요. 이진, 어디 들어오자마자, 관부 들어오자마자. 자, 이것도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소송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뭔가는 지금 사건을 신문하려고 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진, 관부, 지우야, 원, 안, 사건을 물어보는 거죠. 원, 안. 이진, 관부, 지우야, 원, 안. 그랬더니 방금에 싸우던 두 사람. 항상 우리가 이제 빼기 제일 좋은 거는 수식이 너무 자세한 거. 깡차이더 两个人, 그 두 사람이 자, 마당으로 들어왔고, 들어왔으니까 이건 너무나 필요 없는 말이야. 무릎을 꿇고는 할게요. 무릎 꿇다는 어차피 6급 단어예요. 跪下来说, 말했다. 说 바로 뭐요? 이런 거 다 빼고 바로 뭐요? 要打官司. 제가 5급에서 하루에 2문장씩 관용 표현을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때 딱 관스 가르쳐줘요. 소송하다. 그래서 다시 刚才两个人跪下来说要打官司.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동포가 물었다. 이렇게 누가 원 거 이거 피고인가?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바로 설명으로 가요. 原告叫李小怡. 그리고 另外一个叫 이름 말하는 거예요. 홍아마오. 우린 그냥 설명해주면 돼요. 되셨죠? 네. 자, 연결 한번 볼까요? 다시. 네. 두 사람이 소송하려고 말했다. 저는 소송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명은 얘고 한 명은 얘였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달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고가 먼저 말하라.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이 설명을 하는 걸 들으면 이제 되니까요. 리샤오이가 말했는데, 자, 보세요. 열량의 은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어요. 결혼하는 데 쓰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좋은 친구인데 필요 없어요. 장사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열량의 은이 2번 나오죠. 그러면 이 열량의 은은 원래 어떤 열량의 은인가요? 결혼하는데 쓰려던 열량의 은을 빌려준 거죠. 따라서 리샤오이는 빠자문 쓸 거예요. 빠. 准备结婚时用的. 됐습니까? 准备结婚时用的. 결혼 때 사용하려고 했던 10两银子를 借给 누구에게 빌려줬다? 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얘가 나왔었기 때문에 타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다 띄어넘었잖아. 이름 적어야죠. 홍아마오에게 빌려줬다. 한 번 더. 리샤오이把 准备结婚时用的10两银子借给홍아마오. 여기까지. 但是可是 곧 결혼할 날이 가까워진다. 더 줄일까요? 곧 결혼하려고 하다. 快要结婚了. 그런데 은을 갚지 않았습니다.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겹치죠. 그럼 뒤에 걸로. 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면 자꾸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인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홍아마오는 부단 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환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이 달러 누구요 또? 리샤오이를 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포가 홍아마오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똑같은 말이야. 돈을 빚지고 갚지도 않고 도한 사람을 때렸냐. 한마디로 쪄야. 너 왜 이랬냐? 되셨어요? 그리고 너가 아니죠. 그리고 바로 가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원이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 들어오는 동사잖아요. 홍아마오에게 바로 묻는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쭉 수동포 원 홍아마오 为什么这样 하면 끝입니다. 홍아마오는 말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흰색 부채들을 사들여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를 이용한 거죠? 사실은 친구가 빌려준 그 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하나 넣을 거예요. 말했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니까 자꾸 홍아마오 용 인즈 은을 사용해서 아까 그 은을 사용해서 사들였다를 지인을러를 썼어요. 지인이라는 말이 사들이는 것도 지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인러 이些부채들 이些白色扇子를 사들였고 뭐 하려고 했다? 부채를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打算把扇子卖掉 혹은 卖扇子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뜻밖의 제가 부채를 이튿날 但是第二天可是第二天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했다보다 그냥 天气转凉了转凉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转凉了 변화.
转凉了.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뭐 누가 사겠어요. 지금 날씨가 시원해진 거 자기가 부채를 못 팔게 된 이유를 쭉 그냥 바로 연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를 원래 표현에서는 在加上 썼었어요. 얼체 쓰셔도 돼요. 连续 연속적으로 连续的下阴雨天이라고 했을 거예요. 阴雨天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 扇子都 뭐했다? 发霉了. 예,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래서 샤올리의 은을 제가 갚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 자신의 미천조차도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하면 뒤에 걸 쓰면 당연히 못 갚는 거는 배경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리엔 제 자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리엔 누구의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더 그죠? 그의 돈도 타더 钱都 6급 동사 赔了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때려가지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것까지 하면은 뭐 너무나 묘사성이 강해져서 이거를 일단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일부러 이 뜻을 갖고 라이짱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자꾸 이렇게 돈 갚는 걸 미루고 발뺌하고 이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발뺌하면서 뿌환 갚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시면 요이 뿌환 일부러 갚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한번 해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但是第二天天气转凉了 뭐 원래대로 할까요? 再加上连续的一天 연속된 그런 날씨에 扇子都发霉了所以连他的钱都赔了绝不是 절대로 아니다 不是 아니다 有意不还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수동포说 수동포가 말하길 앞에 장사를 하다 밑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버리시고 이 얘기가 가장 핵심이죠. 야, 너 결혼하는 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네가 방법 해결해야 되겠지. 돈 없어. 你小以结婚的事情还得뭐 해야 될 것 같다? 另想办法 따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리아 씨가 저도 힘들단 말이고 했더니 저도 진짜 돈 없다고요. 요까지를 다 줄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但是 하나 쓸 거예요. 그러나 两个人都有难处 두 명이 모두 다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한 30글자 정도가 한 8글자로 줄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포 바로 나오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뭐를 넣었으면 좋겠냐면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 수동포가 이렇게 하자 필요 없고 마오야 내가 너 집에 갔다 오게 할 테니까 너 그거 들고 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동포가 랑 누구로 하여금 마오로 하여금 집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선 가져오든. 그죠? 바 자문을 쓰시고 那些发霉的扇子 그 곰팡이 쓴 부채들을 날라이 가져오게 했다 라고 바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아마오는 쏜살같이 달려서 가든 느리게 가든 부채 이거 똑같은 말이죠. 곰팡이가 핀. 앞에도 방금 곰팡이가 핀. 이미 썼어요. 바로 그냥 부채를 가져왔다. 홍아마오 바 샨즈 날라이라. 그랬더니 이제 모두들은 이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배경이죠. 배경인물들. 수동포는 명령 내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북과 먹을 사용한단 말 어떨까요? 용비모 해서 자 열을 한번 보세요. 곰팡이 자국의 큰 곳에는 뭐를 그리고 자국이 작은 곳에는 뭐를 그렸다. 이거 어떻게 줄이면 될까?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根据 뭐를 근거로 해서 메이 그 곰팡이인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곰팡이 자국 곰팡이 자국의 크기를 근거로 해서 在上面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말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화완 자 연결성 다시 보시겠어요? 홍아마오가 가져오니까 수동포 용笔墨根据眉印的大小在上面画画 화완 그린 다음 이렇게 바로 연결돼요. 화완 그리고 얘네들한테 나눠 또 이름을 말할 필요 없죠. 이제 두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分给 나눠줬다 两个人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让他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관청을 나가서 出官府해서
따한 크게 소리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는 쓸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래 있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원래 썼다면 우리는 랑 타면 따한 크게 소리치게 했다 큰 따옴표예요. 우리는 이게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 말은 쓸 거예요. 수동포 화더 샨즈 심표 찍고 하나의 한두 냥이요. 어떻게 말했었냐면 이량 인즈 이빠 이량 인즈 이빠 부채제는 양사 이빠 라고 하시고 요거는 큰 따옴표 닫아주셔도 유일하게 제가 쓰는 직접 화법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신반의할 필요 없어요. 결과로 바로 갑니다. 两个人刚刚跑到门口막 이제 달려가서 只喊了两声 겨우 두 마디 소리쳤는데 개수 굳이 안 하셔도 다 팔렸다. 우리 보통 많이 쓰는 표현 卖光了. 자, 그럼 조금 더 연결을 손을 볼까요? 两个人刚刚跑到门口只喊了两声就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就卖光了. 또 사람 이름 말할 거예요? 아니요. 他们每个人 각자가 펑 우리 6급 동사로 손을 이렇게 받쳐드는 거예요. 十两银子 각각의 연량을 받쳐드리고 원래는 뭐 호황환시시더 까오까오싱싱더 하시면 되잖아요. 까오까오싱싱더 필요 없고 回家去了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이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원래 이제 표현은 之后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后来도 괜찮습니다. 근데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게 以后예요. 여러분 어떤 글 맨 앞에 以后를 치는 거는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합시다라고 미래성을 나타내요.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일어났던 걸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데 以后를 쓰시면 안 돼요. 엄격히 말하면 이걸 以后를 쓰시면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이 날이 예를 들어 뭐 지난 7월 며칠이었죠. 7월 19일이었다 쳐요. 그럼 7월 20일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之后 혹은 后来 수동포는 又 당연히 항저우에서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做了很多好事 많은 일을 했고 현지 백성 당연히 뭐 현지 백성이겠죠. 추대를 받았다 受到了爱戴 6급 단어 맞아요. 受到了老百姓的爱戴 그리고 또 수동포 하지 말고 이번에는 他的故事 代代 대대로 역시 6급 동사 传送되었고 一直 줄곧 5급 동사 流传到今天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하시면 딱 40%가 줄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락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단락을 혼자 빼요. 왜냐면 좀 소개가 따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동포가 항저우로 파견되게 되는 거 딱 따로 빼주시고 3, 4, 5는 이제 파견된 첫날 리샤오이와 홍하마오를 만나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6, 7, 8은 두 사람의 사정을 이제 듣는 거예요. 아, 너는 그래? 너는 그래? 8에서 11은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 마지막 단락은 이후에도 많은 일을 해결해서 백성들의 수대를 받았다는 거. 원래 이 글의 제목이 있어요. 수동포 화산, 부채의 그림을 그려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 이게 원래 제목인데 여러분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뭐 수동포, 중간에 보면 이제 안이란 말은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또한 안이란 말도 쓰고요. 깨뜨리다는 말도 써요. 포안. 쌤 저는 그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잘 못했어요. 수동포 제취 안지엔 뭐 이 정도?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작문이었어요.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7월 시험으로 한번 8월 시험 대비해 봤는데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은 무료 특강이잖아요. 근데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대충 준비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한테 시험에 이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것들 다 챙겨서 좀 보시면서 당장 8월 시험 아니더라도 9월, 10월 시험까지도 시험은 흐름을 잘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시험 치시는 분들 마지막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